꽃이 활짝 그 꽃이 후두두 활짝 피었다 후두두 떨어지는 동백꽃처럼 사라져간 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진달래로 타올랐던 열망이 동백꽃으로 떨어져가지고 사그라졌던 한반도의 역사적 굴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유적지 답사하면 저도 어릴 때 처음 왔던 곳이 여기여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도 여기가 왜 중산간 마을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마을 전체가 이렇게 불에 탔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49년 1월 초에 여기 지나가던 이제 뭐 그 군인들이 뭐 길에 돌무더기 있으니까 그걸 치우는 과정에 무장대 습격을 받고 그분들이 희생을 당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을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마을을 49년 1월 4일로 와서 집을 불태우고 10명 정도를 호출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학살하고 다음날 또 전부 초토화시켜버린 건데. 겨우내 얼어붙은 고향 땅엔 꽃 피는 봄이 왔다. 죄 없는 일반 주민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자기들이 그 피해받은 거에서 어떤 보복의 조치로 이렇게 마을이 완전 황폐화되게 이제 해버린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나 4월이 되면 이제 유채꽃, 그다음에 4월 중순 지나가면 벚꽃들이 이렇게 만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하고 그 70여 년 전에 그 아픈 흔적들이 공존하는 곳이라 상당히 느낌이 좀 무겁기도 하면서 그 장소가 사라지면서 기억도 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조들이 가족들이 겪었던 그런 사연과 아픔은 그 장소의 소멸과 같이 없어진다는 게 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같이 기억이 되고 보존되고 전승돼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이 삼촌의 구절을 이렇게 여기 비문에다 이런 거 넣은 건데, 이 구절이 우리 현경 선생님이 그 당시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기다 이제 써놓은 것 같은데. 네,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유령자 한 번 떳떳이 지낼 배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여기에 한날 1시에 운동장에서 300명 주고 그 다음날 400명 동복리까지 하면 한 500명 가까이가 하루 이틀 사이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것도 아까 좀 고놀동과 비슷하게 보복살인인 거예요. 이 동네에서 군인들이 희생됐다는 이유로 이 마을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을 전부 불태우고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나이 성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집단적으로 이제 학살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 마을 하면 기억나는 게 그 가맥이 모른 식계라고 한날 한시에 모든 마을 전체가 다 제사를 지내는 꼭 그날이 명절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사진이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참 가슴이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그 어머니의 그 오빠분이 4.3 때 행방된 걸로만 알고 여기서 돌아가신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 일본 쪽에서 북한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이상 가족 그 상봉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야.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이게 4.3이 그 70년 전 일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 온전한 가족이 같이 살지 못하고 이제 헤어져서 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해결돼야 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왕래돼야 될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가 벌써 이제 유해가 세상 밖으로 들어간 지 30년 됐잖아요. 이번 저기 주말에 또 그거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다는데. 약간은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보고 진정한 그 화해나 이렇게 상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들과 그런 마음 제세들이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4.3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4.3, 동아시아에서의 4.3, 그 4.3을 좀 더 폭을 넓혀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 그렇게 4.3 당시에 항쟁을 일으켰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꾸었던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느끼고 공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대전에 처음으로 문을 연 태미마을 박물관을 아세요? 주민들이 큐레이터로 참여해 마을 박물관의 기획부터 전시와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곳곳의 역사와 자원 등 숨은 이야기를 안내해줄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함께 가볼까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오후. 언제 찾아와도 반갑게 맞아주는 대흥동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수십 년 전 대전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근현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대흥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과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은 이곳에서 대전의 숨은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충청남도 관사촌이라 불리는 이곳은 오래전 옛 골목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관사로서 색색의 지붕과 붉은 벽돌 담장, 그리고 빛바랜 초인종이 나침반이 되어 시간 여행을 하게 만들죠. 추억이 방울방울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이 골목에 오니까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 집집마다 달려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각 공간마다 테마를 정해서 전시관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거 아세요? 레트로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관사촌.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전시나 공연은 물론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관사촌 나들이 나오셨나 봐요. 아, 역시 이 대전의 관사촌에 관람객들이 또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사진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으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여기 관람 나오셨나 봐요? 저희는 주민 큐레이터인데요. 태미마을 박물관에서 나왔어요. 마을의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 주민 큐레이터 최수님, 이은주 씨입니다. 주민 큐레이터요? 큐레이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저희는 자료 조사차 지금 답사 중이에요. 저희가 그 태미마을 박물관에서 주민 큐레이터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 큐레이터로서 관사촌에 답사를 나왔다는 두 사람. 대전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관사촌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고 관련 기록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더 궁금해졌는데요. 열심히 적으시고 조사를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필기하신 거예요? 아, 네, 여기가 옛 도지사 관사촌인데요. 지금 저희는 도지사 공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랑 그다음에 현재 여기서 이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지금 조사해 봤어요. 이 큐레이터 일이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마을의 전문가는 주민들이니까 마을의 전문가, 큐레이터 딱 공식이 성립하네요. 자, 그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가볼까요? 이곳이 바로 대전 최초로 생긴 주민 주도형 마을 박물관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기념으로 대전의 과거와 현재를 지켜봐온 마을 나무들을 살펴보는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450년 수령의 고목부터 온천 축제가 펼쳐지는 이팝나무 거리까지 마을 나무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주민들이 모두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즐거움과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물관에 주민 큐레이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말고 한 12분 정도 계세요. 그럼 12분이 다 주민이고 또 큐레이터 분들이신데요. 마을과는 다들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이 마을 근처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직장을 다닐 땐 처음 왔었던 터라 잘 몰랐었는데 이 큐레이터 활동을 통해서 좀 마을을 알아가고 저 직장 다닐 맛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에 처음 결혼하고 이제 신혼살림을 요 근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저 지나갈 때마다 그때 처음 그 기억이 막 떠오르고 막 그래요. 마을을 설명도 해주시지만 마을을 정말 사랑하는 주민분들이시네요. 네.
이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나무 기획전도 참 알차고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함께 만드신다면서요? 네, 저희 큐레이터 분들이 사전에 다 이제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어떤 것을 전시할까 이런 기획부터 이런 진행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협의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태미마을 박물관이 문을 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25년째 대전 알림이를 자처하며 숨은 명소와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온 안여종 관장인데요.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를 꼭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그래야만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태미마을 박물관은 어떻게, 왜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에 한 마을 박물관이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대전에서는 이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을에는 어떤 자원이 있지? 어떤 역사가 있지? 이런 것들 요즘에 사실 마을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주도하는 마을 박물관? 이러한 컨셉의 박물관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15일 날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 주도의 박물관이라는 그 의미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역시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역할을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판단했고요. 주민들이 직접 운영부터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하고 전시도 하는 주민이 직접 나서야 그 마을 박물관이 살아 숨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향후에 마을 조사도 직접 하게 되고요. 마을의 주민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책으로도 낼 수도 있고요.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있어요 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누가 하겠어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을 박물관의 전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마을의 풍경과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전시에 참여해서일까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마을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는데 그러면 대전에 어떤 마을에 나무가 있을까 해서 각 부별로 두 곳을 하되 유성구는 조금 더 늘려서 총 12선의 나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전시, 그리고 이 박물관 소개까지 정말 떡소리 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저는 모녀이신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고 싶었지만 또 알려주는 곳이 필요했지만 잘 몰랐었는데 알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좋은 추억을 쌓아간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기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태미마을 박물관. 1년에 2번 기획전을 열고 예술가와 협업으로 특별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마을의 숨은 이야기가 계속 발굴되고 주민들의 관심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태미마을 박물관 어떤 계획이나 또 바람 같은 게 있으실까요? 매번 가면 사람들이 있던데 이분들하고 얘기 좀 나누고 싶어.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의 공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1년 안에 잘 정착을 하고 사실 저희들 목표는 대전에 한 3년 정도 안에 이런 박물관이 한 10개 정도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다양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좋은 사례로서 태미마을 박물관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나 마을 이야기가 듣고 싶을 땐 들러도 활짝 열려 있나요? 태미마을뿐만 아니라 사실 대전 곳곳의 마을 이야기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마을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러면 태미마을 박물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주 놀러 와야겠네요. 오십시오. 대전의 숨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곳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언제나 친절한 주민 큐레이터 분들과 활짝 열려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태미마을 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주민이 직접 만든 태미마을 박물관.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민 공유 공간으로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훔친 화제의 크리에이터. 치명적 귀여움에 중독된 랜선 엄마 아빠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도심 한복판의 한 실내 동물원. 각양각색 개성 만점 동물들 가운데 실버 버튼 크리에이터이자 손님들의 최애픽은 과연 누구? 돌체, 라떼, 오카 일로 와. 주인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나온 이 귀염둥이들은 바로 수달가족. 귀여운 외모에 넘치는 친화력은 옵션. 만나서 반갑 수달. 사랑스런 수달가족의 자충우돌 생활기 지금 공개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펼쳐진 동물의 왕국. 오후 영업을 앞두고 동물 친구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동물원의 명당 자리는 간판 스타 수달가족의 러브하우스. 널찍한 수영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돌체, 라떼, 모카, 화목한 수달가족을 소개합니다. 대구 신천에도 서식 중이라고 알려진 수달. 근데 이 천연기념물 수달을 개인이 키울 수 있는 건가? 얘네가 사이테스 1급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울 수는 없고 동물원 등록이 된 곳에서 환경청 허가를 또 추가를 받아서 이렇게 수달을 같이 키우거나 할 수 있어요. 특히 수달 가족의 엄마인 성경 씨는 아쿠아리움과 동물원에서 일하며 수달의 매력에 퐁당. 녀석들과 24시간 함께하고 싶어 오랜 준비 끝에 실내 동물원을 마련. 수달과의 합법적인 동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른다면 초면인 제작진에게도 호의적일까? 목감이 어때? 애들이 반응이 어때요? 보이는 모습이랑 다르게 최상위 포식자라고 해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는 저희랑 계속 같이 살면서 많이 친해져서 이렇게 착한 애들이 됐지만 저희도 지금까지도 계속 물려서 보시면 막 흉터도 손이나 이런 데도 맨날 물려서 흉터 같은 게 계속 있고 엄청 생각보다 원래는 무서운 애들이에요. 수영할 때 산막이라는 게 물에 들어가면 닫혀서 몸속에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이게 또 나오면 또 열리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작은 발톱 수달이 그 13종의 수달 중에서 원래는 물을 가장 싫어하는 수달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저희 애들은 좀 특이하게 수영을 좀 많이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아 특식 먹자. 특식이란 말에 쪼르르 주인님 앞에 헤쳐모인 녀석들. 의문의 먹이가 주인님 손 떠나기 무섭게 빛의 속도로 퐁당. 이거는 살아있는 미꾸라지거든요. 이렇게 애들 맨날 사료만 먹으면 또 지겨우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미꾸라지나 뭐 전복, 연어처럼 여러 가지 특식을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여러 번 나눠서 주고 있어요. 세상 순둥한 외모와 달리 민물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인 수달. 타고난 사냥 본능을 잊지 않게 틈틈이 사냥 연습 겸 영양 보충을 시켜준다는데 팔팔 뛰는 게 아주 그냥 싱싱하네.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미꾸라지는 자고로 이렇게 한 손으로 뜯어야 이게 맛있거든. 그 SNS에 수달에도 영상 올리는 거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봐봐 얘들아 어디가? 예. 와 이거 뭐야? 요거를 보고 우리 돌체라떼 모카가 어떻게 반응하지? 네, 궁금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뭐야? 대체 이거 뭐야? 아니 이 푸르딩딩하니 시끄러운 녀석은 또 뭐야? 네.
아이 됐어. 우리 여보 이나 좀 잡아드릴까?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돌차야 깎아 먹자. 오. 라떼 깎아 먹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후는 동물원의 본격 영업시간. 과묵한 거북이부터 애교쟁이 패럿, 시크한 도마뱀까지 열일 중. 네, 주먹 쥐지 마시고 손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펴주면은 애들이 간식만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네, 간식은 손바닥으로 주세요. 잡고 주시면은 손가락 물 수 있어요. 드디어 동물원의 인기 스타 수달 가족의 쇼타임. 일단 처음엔 조금 낯을 가리나 했지만 여기서 간식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행복하다면 나는 그걸로 행복해. 애교도 많고 장난도 좀 많이 치고 하니까 되게 저희도 재밌게 여자친구랑 같이 잘 논 것 같아요. 수달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늘 진짜 금요일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너무 활동량이 많아서 저희도 기빨리는 것 같아요. 얘들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한바탕 손님 맞이를 끝내고 수달 가족과 동물원의 하루도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 퇴근해야죠. 자, 우리 퇴근하자, 오빠. 드디어 신나는 퇴근. 아 잠깐만. 근데 거기는 나가는 문이 아닌데? 저기 퇴근한다면서요.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가 동물들이랑 살고 있다 보니까 집에 가면 딴 데 가면 또 걱정이 되고 해서 바로 옆에서 계속 같이 살면서 애들 케어도 해주고 저희도 여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직장은 퇴근이지만 육아는 출근하는 수달래 엄마 아빠에 비해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저희가 여기서 또 떨어져서 괜히 동물들 괜찮은가 신경 쓰는 것보다는 같이 살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지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도 돌체 라떼 모카가 건강하게 이제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 얘네들 햇빛도 보고 야외에서도 뛰놀고 다른 동물들도 그런 곳으로 넓고 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목표예요. 돌체 라떼 모카 그리고 동물 가족들 행복하게 잘 살자. 달달 무슨 달 금쪽같이 귀여운 수달 가족. 24시간도 모자란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먹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 사는 걸까요? 아님 내 삶을 위해 집을 사는 걸까요? 언젠가부터 자산으로만 생각해 본 집. 그동안 잊고 있던 우리 집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사는 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의성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학정입니다. 의성에 온 지는 한 이제 2년 조금 넘은 것 같고 여기에 온 지는 1년 좀 넘은 것 같네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 공간은 이제 예전에 의성군 안사면에서 안사우체국이라는 공간이었고요. 그 뒤로는 안사우체국이 인구 소멸 위험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빈 공간으로 있다가 이제 제가 들어와가지고 식당으로도 1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제가 집으로서 살고 있죠. 우체국이 사라질 정도로 작은 시골 동네.
도시 청년이 여기서 장사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성구는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 안사면은 주민등록상으로는 800여 명? 어마어마한 소도시죠. 네. 의성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면은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광객들을 끌어올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체국이라는 공간에서 식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특색을 좀 알아봐 주시고 멀리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가게 2층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사장님의 충전소. 우체국 관사였던 곳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널찍해 보이는데요. 이 집에서의 삶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창도 크고 너무 좋아요. 집돌이니까 언제든지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엄청 편안한 곳, 안식처 같은 거죠. 다 합치면 100몇 평이더라고요. 건물 전체를 빌리는데 서울 한복판의 반지하 가격이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 운영도 하고 위에 집 비용까지 이거 포함한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싼 거죠. 제가 이제 28밖에 안 되니까 뭐 부모님이랑 함께 산다던가 아니면 그냥 원룸에 월세 내고 사는 친구가 대다수죠.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전부 다 20대 후반이고 막 하니까 기본적으로 다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비싸고 50-60만 원은 기본으로 가는데 서울 이런 데는 50-60만 원으로 반지하를 사니까 저희 나이대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뭐 많이 벌어야 200 후반 벌 텐데 많이 번 게 그 정도일 텐데 거기에서 60만 원이 나가버리면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주거 공간도 다 하고 가게도 크고 하니까 요즘에 와서 돌아보면은 적절한 가격이구나. 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렴한 집값은 확실한 장점. 하지만 시골에서의 삶이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 첫 번째 배달 음식이 안 온다라는 거. 굉장한 불편함입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늘 뭔가 피자 먹고 싶거나 이러면은 제가 차 타고 직접 사러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햄버거가 없어요. 그래서 장 보러 왔을 때 제가 안동으로 자주 가는데 안동에서 장 보고 햄버거 하나 사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사실 잘 못 놀아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 쉬거든요. 월요일 하루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하니 주말밖에 안 되고 저는 월요일 하루밖에 안 되고 또 심지어 여기에 있으면서 하루 쉬는 날에 또 뭐 밑반찬 같은 것들도 준비해야 할 때도 있고 장 보러 갈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 안에서 혼자서 좀 잘 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인구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을 만큼 한적한 시골. 여기서 새로 정착한다는 게 쉽지만 않았을 텐데요. 이 공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 도시에서 식당을 했으면은 장사 안 될 때 앞에 나가서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이니 잡고 식사 한번 하세요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보다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안 된다 했는데 저는 된다고 믿었거든요. 인구 소멸 하는데 거기에서 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몇 억이다 뭐 이렇게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잠재력 있는 곳이고 굉장히 좀 성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그래도 적어도 몇 억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꿈을 현실로 이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주인공 이학정 씨. 아무나 쉽게 도전하지 못한 길을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저는 늘 도시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어떻게 사는지도 사실 몰랐고 어떻게 뭐 돈을 버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노는지도 몰랐는데 늘 농촌은 뭐가 없을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무조건 농사만이 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우연찮게 여기 농촌에 와가지고 한 달 살아보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 달라요. 뭔가 뚜렷한 목표가 없는 친구들은 늘 똑같이 가요. 주변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뭐 토익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 뭐 학과에 맞춰서 뭐 맞춰가지고 또 기업에 취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서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뭔가 만족감이 없고 뭔가 우울감이 오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늘 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문득 우연찮게 왔던 그 농촌의 삶이 내가 농촌에서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처럼, 본인을 완전히 다른 환경에 한번 던져 놓아 본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 못한 것들을 한 번씩 다시 보게 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사는 집은 어떤 곳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매일 밤 잠들며 꿈꾸는 공간이겠지만요. 이학정 씨에게 집은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놀러와 맛있는 식사를 하는 시골 할머니 댁일까요? 그냥 고소하고 시원한데 그 제철마다 들어가는 그 재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요. 노란 이불을 덮고 다진 채소가 가득한 고소한 볶음밥. 빨간 양념으로 군침 돌게 만든 비빔국수까지. 무뎌진 칼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멈춘 이곳. 오래된 식당의 옛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청호와 청남대로 잘 알려진 이곳은 충북 청주시 문이면. 이 동네에 주민들만 아는 중국집 간판이 걸려 있는데요. 세련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투박한 공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난로 위의 주전자까지 운치 있어 보입니다. 빛바랜 테이블과 누렇게 변해버린 신고증까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4년 되고요. 저 댐 되기 전에 물속에서 11년 되고요. 68년도서부터 중간에 짜장면 장사했어요. 그러니까는 짜장면 장사가 4집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4집인가. 그랬는데도 다들 잘 됐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들. 왜냐하면 사람은 많고 식당은 없었잖아요. 청주서부터 문희까지 오는 동안에 음식점은 없었어요.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 창원군 시절. 댐 건설로 수몰된 문이면의 35개의 작은 마을. 고향과 삶의 터전이 사라진 수몰민들의 희생으로 우린 대청댐과 멋진 관광지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집이 시끌시끌하네요. 한라산인 줄 알았어요. 응? 한라산인 줄 알았어요. 둘이 먹는다고 그랬잖아. 어때, 맛있어? 입에 맞아? 응, 다 먹어. 먹을 거지 다 먹어? 아이들이 먹기 너무 많은 양 아닌가요? 할머니 인심 가득 담긴 요리에는 정이 한 그릇입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덜어먹게? 그냥 고소하고 시원한데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이게 1인분 1인분 시키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각자 먹고 싶은 거 이제 3명이면 먹기 2개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서는 같이 나눠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래도 많이 주는 게 낫잖아요. 조금 주고서는 저기 하는 것보다는. 2인분 삶아 2인분. 어제 마냥 많이 삶지 말고 그냥 조금만. 한 끼를 먹어도 든든하게 먹이겠다는 신념으로 음식은 항상 푸짐하게. 한 번 넣으면 정없다고 2주먹은 기본입니다.
중국집 간판이지만 베스트 메뉴는 비빔국수인데요. 계량하지 않고 각종 양념을 손으로 뚝딱. 고소한 기름내가 진동을 하고 한 그릇 가득 담긴 국수를 보자마자 먹기도 전에 군침이 한가득 고이는데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그 제철마다 들어가는 그 재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봄이면은 나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 여름에는 또 여름 채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좀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요. 들기름이 들어가가지고 고소하고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이에요. 버섯 트나고 나올 때인데 버섯도 해주고 뭐. 뺏기죠. 오늘 저기 또 내일 또 뺏긴 것도 모르지. 장사가 잘 됐던 옛날에는 이곳까지 손님으로 들어찼다고 합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장독대. 시골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옹기에서 직접 담근 장만 사용하는데요. 그 집의 음식 맛은 장맛을 보면 안다고 했던가요? 고향의 맛이 나는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는 다 담궈서요. 왜냐면은 우리는 김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사요. 나는 안 사요. 가끔 딴 손에다 맡기지도 않고. 김치 같은 것도 맛있든 없든 내가 손수 다 해요. 고추장도요? 다 내가 해요 그냥. 집밥 같은 요리를 파는 게 매력인 이 집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요리하는데요. 착한 가격에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볶음밥입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잘게 다진 야채를 볶아 만든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 한 숟가락 가득 입맛에 넣으면 고소하게 퍼지는 감칠맛. 익은 김치를 잘게 다진 후 양념을 하고 제철 채소를 넣어 김가루로 마무리한 매콤 달콤 새콤의 대명사 비빔국수. 또 어떤 양반도 점심을 잡수고서는 계산을 싹 하고서는 나갔더니 또 요거만한 걸 들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거 잡수고서는요 건강하시고 딴 사람 하나 주지 마요. 아줌마만 잡숴요. 그래요. 참은 양반인데. 아이고 내 세상에 참 복숭아를 2kg짜리를 사갖고서 온 거예요. 글쎄. 지금도 아니지 먹어. 이거 사람들 오면 내가 자랑을 했어요. 이거 어떤 손님 사왔는데 나만 먹으랬다고 이제 자랑만 시켰더니 그러니까 나만 먹어줘요? 손님이 사갖고 오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밑사람이 쪼개서 먹었구면서나. 한창 잘 나가던 문희신의 중국집. 어느새 주변 상인들은 하나 둘 떠나고 코로나로 손님이 줄면서 점심시간에도 한가한 날이 많다고 합니다. 간판은 예전 그대로지만 지금은 메뉴만 바뀌었습니다. 생활요리 안 하시는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집주인이가 여기서 다쳐갖고서 한 1년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입원하는 바람에 못하고 새빵살이 같으면 닫을 수가 있지만은 내 집이고 하니까요. 볶음밥은 손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밥만 있고 이제 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볶음밥만 내가 하고 그냥 저 국수 같은 거 저런 것만 하는 거예요. 중국집의 상징하면 철가방이죠. 한창 잘 나가던 중국집임을 알리듯 철가방과 손때 묻은 중식도는 여전합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싸게 내 집에 그래도 싸야지 오지 비싸봐요. 우리 집은요 카드기가 없어요. 늙은이들이 카드기도 잘 누를지도 모르는데 뭐 카드기 해놨다 뭐 실수할 일 있어? 그래 카드기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 온 사람들은 꾸준하게 와요. 할머니 손맛에 저렴한 가격. 세련되지도 않고 카드기는 없어도 누구 하나 타박하는 이 없는 이곳. 배고플까 걱정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담긴 오래된 가게. 맛있어요. 손님들이 싹싹 먹고 가고서는요. 아우 아줌마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맛있게 먹어서 할 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그때는요 진짜요. 내가 악자까지 몸 관리 잘 해갖고서 장사를 그냥 한 100살이 다 해왔다. 다양한 조리법과 화려한 맛으로 무장한 맛집이 늘어나면서 오래된 식당은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겠죠. 언제나 한결같은 맛으로 자리를 지키고 함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